나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피부로 와닿는 변화다. 예전엔 아침에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 씻고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허리가 뻐근해서 잠시 두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하고 무릎은 아침마다 뻑뻑하다. 젊었을 땐 걸으면 다리 근육이 단단해졌지만 지금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예전엔 시장에 가서 두 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와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작은 장바구니 하나만 들어도 어깨가 아프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손잡이를 붙들고 쉬어야 한다. 이런 순간마다 속으로 중얼거린다. 내가 이제 나이 먹었구나. 늙어간다는 건 귀와 눈이 세월을 말해주는 것이다. 젊을 땐 사람 이름을 한 번 들으면 금세 외웠다. 그런데 요즘은 손주 이름도 순간 헷갈린다. 눈도 예전 같지 않다. 글씨는 자꾸 작아 보이고 텔레비전 자막이 흐릿하다. 전화벨 소리도 현관 초인종 소리도 늦게 들린다. 그래서 택배 아저씨가 몇 번을 두드려도 못 듣고 지나가는 날이 있다. 노인이라 귀가 어두워졌다는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늙어간다는 건 약이 일상이 되는 것이다. 젊었을 땐 병원은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이 일상이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챙겨 먹는 건 밥이 아니라 약이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가방 안에도 약봉지가 꼭 들어있다. 약을 빼먹은 날은 불안하다. 친구들과 만나도 대화 주제는 자연스레 건강 이야기다. 요즘 혈압 어때? 무릎은 좀 괜찮아? 이런 대화가 인사처럼 오고 간다. 그게 노인의 현실이다. 늙어간다는 건 경제적인 고민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퇴직 후엔 더 이상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연금이나 모아둔 돈으로 버텨야 한다. 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약값도 만만치 않다. 손주들 용돈을 주고 싶은데 지갑을 열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나도 예전엔 아이들 학원비 다 대줬는데라는 자존심과 이제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구나라는 현실이 부딪힌다. 경제적 불안은 늙음의 또 다른 무게다. 늙어간다는 건 사회에서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름이 불렸지만 지금은 은퇴와 함께 자리가 사라진다. 회식 자리, 모임 자리에서도 점점 목소리가 작아진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 낄 수가 없다. 특히 스마트폰이 생활의 중심이 된 요즘, 노인은 더 소외된다. 은행에 가도 병원에 가도 앱으로 하세요라는 말이 돌아온다. 화면이 낯설고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렵다. 그 순간 나는 이제 세상 속에서 한 발짝 멀어졌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 늙어간다는 건 관계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젊을 땐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고 가족들과 부대끼며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친구 하나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연락처에서 점점 이름이 사라진다. 장례식장이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자기 생활에 몰두한다. 집은 고요하다. 그래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다. 그 소리가 사람 대신 곁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늙음 속에는 분명히 행복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면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든다. 마당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며 예쁘다 중얼거릴 때,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버스 기사님이 천천히 오세요라며 기다려줄 때 그 순간들이 가슴을 채운다.
늙음은 큰 행복을 빼앗아 가지만 작은 행복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소소한 기쁨들이 노인의 삶을 지탱한다. 늙는다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 어릴 때는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무서웠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현실이다. 병원 진료실에서, 친구 장례식장에서 매일매일 떠올린다. 하지만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니다. 죽음을 의식하기에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하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밥 한 끼가 감사하고 대화 한 마디가 기적 같다. 죽음은 삶을 빛나게 한다. 노인으로 늙어간다는 건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있다. 늙어간다는 건 시장을 보는 방식에서도 달라진다. 젊었을 땐 큰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아 집으로 힘차게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 입구에서부터 계산을 한다. 이걸 사면 집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 무겁지는 않을까? 한때는 흥정도 하고 덤도 받고 장바구니가 묵직해야 마음이 뿌듯했는데 이제는 가볍게 몇 가지만 담고 돌아선다. 그리고 집 앞 계단 몇 칸을 오르며 숨을 고른다. 그 순간 몸이 나에게 조용히 말한다. 너는 이제 예전의 너와 다르다. 늙어간다는 건 버스 안 풍경에서도 느껴진다. 젊었을 땐 서서 가도 괜찮았고 손잡이를 잡고도 친구와 이야기 나눌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버스가 급정거할까봐 두렵다. 자리가 비면 서둘러 앉고 혹시 젊은 사람이 나를 비켜줄까 싶어 눈치를 본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감사하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생각한다. 이 길을 나는 몇 번이나 지나왔을까? 같은 길도 늙어갈수록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온다. 늙는다는 건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과도 같다. 아침 일찍 번호표를 뽑고 대기실에 앉아 같은 연배의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눈다. 누구는 혈압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무릎 수술 이야기를 한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자주 얼굴을 보니 이웃 같다. 젊었을 땐 병원이 남의 일 같았는데 지금은 병원이 또 다른 모임 장소가 된다. 약은 잘 드셨어요? 그 병원은 어떻대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위로를 나눈다. 늙음은 아픔 속에서도 사람을 이어준다. 늙어간다는 건 집 안에서도 달라진다. 예전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TV 소리만 방안을 메운다. 외로워서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틀어놓는다.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 드라마 속 배우의 대사,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 그것들이 빈자리를 채운다. 그래도 가끔 손주가 와서 방안을 뛰어다니면 그 소리 하나로 며칠을 버틴다. 할머니, 또 놀러 올게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환하게 밝힌다. 늙어간다는 건 세상 속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다. 은행 창구에 갔더니 직원이 말한다. 이거 휴대폰 앱으로 하시면 더 편해요. 그러나 나는 화면 속 작은 글자가 읽히지 않는다. 버튼을 잘못 누를까봐 두렵다. 죄송한데 그냥 창구에서 할게요. 이 말이 입에 붙었다. 젊은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나는 점점 따라가기 어렵다. 세상이 나를 두고 앞서 달려가는 것 같아 서운하지만 그래도 내 속도대로 걸을 수밖에 없다. 그게 늙음이다. 늙는다는 건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일이다. 새벽에 동네 공원을 걸으면 나 같은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아직 살아있네.
농담처럼 던지는 한마디에 모두가 크게 웃는다. 젊을 땐 이런 농담이 무겁게 들렸겠지만 이제는 그저 살아있음이 웃음의 이유가 된다. 서로의 얼굴을 다시 본 것만으로도 안도하고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을 얻는다. 늙어간다는 건 결국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겸손해진다. 그리고 답을 찾는다. 화려하게 살지 못해도 좋다.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덜 외롭게 하고 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남은 날들의 답이다. 늙어간다는 건 아침 풍경부터 다르다. 젊었을 땐 알람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회사에 늦을까봐, 약속에 늦을까봐 허둥지둥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이제는 알람이 필요 없다. 새벽 5시면 눈이 절로 떠진다. 억울할 정도로 이른 시간에 잠이 깬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린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첫 마디는 늘 그렇게 혼잣말이다. 늙어간다는 건 밥상에서도 느껴진다. 예전엔 밥상을 차리면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이 반찬 맛있네 하는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밥상이 조용하다. 혼자 먹는 밥상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난다.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 놓는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밥 친구가 되어준다. 때로는 반찬을 반도 먹지 못하고 남기게 된다. 입맛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함께 먹는 이가 없어서다. 혼밥이 외로운 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늙는다는 건 낮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젊었을 땐 하루가 모자랐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이 늘 부족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일이 없다. 시간은 넘치고 할 일은 적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한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이, 손주 손잡고 걷는 젊은 엄마, 퇴근길 바삐 뛰어가는 직장인.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한다. 나도 저렇게 바쁘게 살던 때가 있었지.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한편으론 자유지만 다른 한편으론 고독이다. 무엇을 할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래서 노인은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붙인다. 꽃에 물을 주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시장에 잠시 다녀오는 것조차 하루의 큰 사건이 된다. 늙어간다는 건 저녁 무렵이 특히 외롭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저녁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이 오갔다. 하지만 지금은 어둠이 내려앉으면 방 안의 고요가 더 크게 느껴진다. 불을 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 그래서 전화를 들고 자식에게 걸어본다. 밥은 먹었니? 그러나 대답은 늘 짧다. 응, 먹었어.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짧은 통화가 끝나고 다시 조용한 방 안이 남는다. 그 고요 속에서 한숨이 새어 나온다. 저녁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외로움이 더 짙어지는 시간이다. 늙어간다는 건 밤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쉽게 오지 않는다. 뒤척이다가 시계를 본다. 새벽 1시, 2시. 언제 잠이 오려나. 이불 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떠오른다. 젊은 시절의 웃음소리,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 떠나간 친구의 목소리. 그때는 왜 그렇게 빨리 살았을까? 왜 그렇게 아등바등했을까?
밤은 이런 후회를 데리고 찾아온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위로도 준다. 늙음의 밤은 긴 후회의 시간인 동시에 긴 감사의 시간이다. 결국 늙어간다는 건 하루하루를 다시 배우는 것이다. 어떻게 혼자 밥을 먹는지, 어떻게 긴 낮 시간을 보내는지, 어떻게 저녁의 고요를 견디는지, 어떻게 밤의 기억과 화해하는지. 그 과정을 통해 노인은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 교훈을 얻는다.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법. 늙어간다는 건 세상과 발맞추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전엔 동네 은행 창구에서 직원과 얼굴을 마주보며 거래를 했다. 줄을 서서 기다려도 창구 직원이 친절히 설명해 주는 게 익숙했다. 그런데 요즘은 앱으로 하세요, 키오스크로 하세요라는 말이 돌아온다. 스마트폰 화면은 작고 글씨는 잘 보이지 않는다. 버튼을 잘못 누르면 돈이 사라질까 겁이 난다. 도와달라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래서 결국 직원에게 부탁한다. 제가 좀 서툴러서요. 그냥 직접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마치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게 노인의 현실이다. 늙어간다는 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쓰는 말은 점점 알아듣기 어렵다. TV 예능을 보다가도 요즘 MZ들이 쓰는 말이라며 자막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만 갸웃거린다. 손주가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할머니, 이거 밈이에요라고 말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면 대화의 속도를 맞추지 못해 웃음만 따라가게 된다. 세상은 점점 새 말을 만들어 가는데 노인은 점점 대화에서 멀어진다. 이 작은 단절이 큰 고립감을 만든다. 늙는다는 건 거리에서도 느껴진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찍으려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빨리빨리 밀고 들어온다. 나는 기계에 카드를 대고도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느라 잠시 멈춘다. 뒤에서 들려오는 짜증 섞인 한숨 소리에 움찔한다. 예전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괜히 미안해진다. 나도 한때는 바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느려진 것 같다. 늙어간다는 건 가족 속에서도 변화를 느끼는 것이다. 자식은 바쁘고 손주는 스마트폰 속 세상에 빠져 있다. 옆에 앉아 있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라고 물으면 손주는 짧게 대답한다. 응, 그냥. 그 한마디로 대화가 끝난다. 나는 더 묻고 싶지만 손주는 이미 눈을 스마트폰에 빼앗겼다. 함께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다. 그때 문득 느낀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손님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그럼에도 늙음은 또 다른 시선을 준다. 젊은 세대가 사는 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들의 속도를 바라볼 수는 있다. 빨리 달려가는 세상이 때로는 낯설지만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다. 저 나이 땐 나도 저렇게 살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씩 웃는다. 내가 그 길을 먼저 지나왔으니 이제는 뒤에서 바라봐 줄 차례다. 세상과 조금 멀어졌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살아있다. 그리고 내 속도대로 하루하루를 걷는다. 늙어간다는 건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크게 얻는 것도 있다. 바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온다. 젊었을 땐 그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햇살 한 줄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싼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긴다.
동네 마트 앞에서 장미꽃 한 송이가 활짝 핀 걸 발견할 때 나는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본다. 예전 같았으면 바쁘다고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다. 이제는 그 작은 꽃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그 순간은 값비싼 선물보다 더 소중하다. 늙어간다는 건 손주의 웃음소리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손주가 달려와 품에 안기면 허리가 조금 아파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상관없다. 아이의 체온이 내 팔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 손주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힘을 준다. 늙는다는 건 길 위에서 작은 배려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는 것이다. 버스를 탈 때 기사가 천천히 오세요라며 기다려줄 때,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조용히 자리를 내어줄 때, 슈퍼마켓에서 점원이 무거운 봉지를 집 앞까지 들여다 줄 때, 젊었을 땐 그냥 지나쳤을 작은 친절이 이제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큰 위로가 된다. 늙어간다는 건 식탁에서도 행복을 찾는 것이다. 예전에는 기름진 고기, 화려한 음식이 좋아 보였지만 지금은 된장국 한 그릇, 김치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래 씹을수록 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인생도 오래 살아야 그 맛을 알게 된다. 젊었을 땐 몰랐던 깊은 맛을 늙음이 알려준다. 그리고 늙음 속 행복은 바로 아직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친구와 공원 벤치에 앉아 아직도 살아있네.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것. 교회나 경로당에서 모여 옛 노래를 부르며 박수 치는 것.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조차도 살아있음 자체가 행복이 된다. 늙음은 불편을 주지만 동시에 세상을 더 크게 감사하게 만든다. 결국 늙어간다는 건 작은 것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다. 햇살, 꽃, 웃음, 친절, 된장국 한 그릇. 젊은 날엔 하찮아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진다. 돌아보면 늙어간다는 건 잃는 것만이 아니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은 흐려지고 세상은 점점 빨라져서 나를 두고 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처음엔 억울했다.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다. 늙음은 억울한 게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남긴 흔적이라는 걸. 늙어간다는 건 결국 배움이었다. 어떻게 혼자 밥을 먹는지, 어떻게 고요한 밤을 견디는지, 어떻게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지, 어떻게 두려움과 화해하는지. 젊을 때는 몰랐던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늙음 속에서 열린다. 그리고 그 수업의 결론은 언제나 같다. 오늘 하루가 선물이다. 늙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더 가지려는 욕심보다 남은 것을 나누고 싶어진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참 잘 살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리고 늙음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임을 일깨워준다. 햇살이 내 방 안에 스며드는 것, 손주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는 것, 길에서 만난 사람의 작은 배려 하나, 그 모든 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모두가 기적처럼 느껴진다. 노인으로 늙어간다는 건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불꽃처럼 타오른 젊음을 지나 이제는 잔불처럼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그 불빛이 크지는 않지만 오래오래 타오르며 주변을 밝힌다. 늙음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장을 따뜻하게 덮어준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참 잘 늙었다. 나는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이 말을 남긴 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결말일 것이다.